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발해의 정치 두 번째 시간으로 주요 지배체제, 통치체제하고 대외관계, 멸망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5페이지 발해 중앙통치체제. 자, 발해 중앙통치체제는 먼저 왕에 대한 OX 지문을 한번 읽자고. 자, 발해는 중앙에 왕을 정점으로, 어느 나라나 왕이 정점에 있는 거지. 왕. 그리고 왕 밑에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가독부라고도 불렸어. 백성들이 왕을 부를 때 가독부라고도 불렀던 나라가 발해야. 가독부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가독부. 그리고 발해 왕에 대해서 이제 지문 정리하는 거야. OX 연필로. 첫째, 발해 왕위 계승은 뭐가 확립되었다? 장자줄. 두 번째, 발해 왕들은 무슨 연호를 사용했다? 독자적 연호줄. 이거는 확인했었죠. 독자적 연호줄. 또 뭘 사용했다? 시호줄. 시호는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붙여주는 존칭인데, 예를 들면 대조영을 고왕, 그다음에 대문을 무왕, 이걸 시호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독자적 연호와 시호 사용했다. 여기서 만약에 바꿔 나온다면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다? 아닙니다. 독자적 연호, 시호, 줄. 세 번째, 왕을 일상적으로 부를 때는 뭐라고 했다? 가독부, 줄. 그 다음에 왕을 성왕, 황상, 대왕, 성인, 그것도 줄. 자, 그래서 발해 왕들은 가독부라고 불리기도 했고, 발해 왕은 황상, 대왕, 성인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자, 네 번째, 문항 동그라미. 그는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심지어 무슨 의식을 표출하게 됐다? 천손줄. 그리고 하나 더 써놓으세요. 발해와 일본과의 관계를 장인과 사위 관계, 이렇게 더 써놔. 자, 그래서 일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천손의식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관계를 장인과 사이관계로 표시한 사람이 누구다? 문왕, 대흠무당. 맞다. 자, 발해 왕족의 성씨, 왕족의 성씨 줄, 고구려계인 대씨 줄. 확인했지 이거? 맞다. 자, 그 다음에 일본과를 통해서 일본과의 교류 줄, 고구려 계승의식 표출 줄. 맞다. 맞죠? 이거 다 확인했지? 자, 그래서 발해에 관련된 사실로 맞는 것은 이거 다 맞는 거지. 그리고 빈 공간에다가요, 두 개로 좀 요약을 합시다. 따라서 이 기본적으로 발해라는 이 나라는 왕에 관한 그 내용을 봤을 때 크게 고구려를 어떻게 계승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그 예가 뭐가 있을까? 왕족의 성씨가 뭐다? 고구려의 성인 뭐다? 대씨다. 그 다음에 발해 왕들은 스스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출하기도 했다. 고구려 계승 의식 표출.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출하기도 했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 어느 나라와의 교류 사실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을까? 일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래서 발해 왕족의 성씨가 대씨라는 거. 일본에 보낸 국서를 분석해보면 이 나라는 공통적으로 무엇이 나타난다? 고구려 계승의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다. 두 번째는 발해라는 나라는요, 스스로 황제국임을 표방하기도 했다는 거야. 황제국. 황제국은 주로 중국 애들이 자신만 황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따라서 이 의미는 우리도 중국 못지않은 황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황제국임을 표방했다. 이거는 중국과 대등한 의식을 표현했다, 이렇게도 얘기한다. 황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고. 독자적. 발해는 무슨 연호를 사용했다?
독자 연어 사용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호를 사용했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의 왕들은 어떻게도 불렀어? 황상, 뭐 대왕, 성인 이렇게도 불렸지? 이것도 다 황제국에서 쓰는 용어라고요. 등으로 불렸다. 그 다음에 황제국임을 표방한 게 바로 천선우식과도 관련이 있거든.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일본과 교류, 어느 나라와 교류 통해서 일본과 교류를 통해서 무슨 의식을 표출했다? 천선의식을 표출했다. 일본과 관계를 장인과 사이국으로 인식했다. 이런 내용이야. 요약하면. 자, 그래서 이제 OX로 일단 일대에 요거를 주제별로 두 개로 나누면 결론적으로 고구려는 어느 나라를 계승한 거라고 해야 된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대등한 의식이 있었다. 황제국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두 개로 좀 요약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통치체제로 간다. 중앙통치체제는 왕을 중심으로 중앙에 삼성 육부제, 삼성 육부제가 기본이다. 삼성 육부 자체를 일단 기억해야 돼. 발해의 중앙행정, 중앙통치기구는 뭐라고 한다? 삼성 육부제라고 합니다. 삼성 육부제에서 그거 자체, 삼성 육부제. 삼성 육부제는요, 기본적으로는 당의 영향을 받은 거야. 당의 영향. 그러나 완전히 똑같이 베끼지는 않았어. 발해만의 독자적 특징이 있기도 해. 자, 그래서 발해 중앙행정관청은 삼성육부라고 나와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당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독자적인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독자적인 특징의 구체적인 예, 당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 예가 이제 이런 것들이야. 발해의 삼성육부의 모든 명칭과 구체적인 운영은 당과 좀 달라. 자, 그래서 명칭이나 구체적인 운영을 통해서 당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문장이라고요. 이 단어가 딱 들어가는 순간 독자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정당성이 최고관청인데 그 정당성이 최고관청이 아니야. 당나라에서는. 그런데 발해에서는 정당성이라는 관청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된다. 이것도 당과 차이점이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육부가 이원적으로 운영됐어. 당나라는 육부가 일원적으로 운영됐는데 발해는 육부가 3부씩 나뉘어서 이원적으로 운영됐다고요. 이것도 발해만의 특징이야. 자, 그래서 더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운영은 당과 달랐다. 구체적인 운영의 특징, 정당성 중심 운영이라는 거, 육부의 운영이 이원적이라는 거, 이거는 당과 다른 뭐 독자적 특징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 봅시다. 자, 그리고서 이제 세 개. 삼성육부. 자, 삼성이란 뭘 말한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렇게. 그래서 삼성육부 하는 거야 지금. 삼성은 뭐가 있다? 정당성, 그 다음에 선조성, 그 다음에 중대성이 있다. 근데 삼성이 힘이 동등하지 않다. 어떤 관청이 최고관청이다? 정당성이 최고관청입니다. 정당성. 그래서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정당성이 최고관청으로서 국정을 총괄하고 백관을 통솔하는 관청이야. 그리고 여기에 책임자를 대내상이라고 합니다. 대내상도 줄 대내상이 이 나라의 수상입니다. 이 나라의 수상. 그래서 대내상은 발해의 수상.
따라서 삼성이 있지만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이 최고 관청이면서 당연히 이 정당성 중심으로 얘네들을 통솔하는 거지. 자,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설명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정당성 밑에 육부가 예속돼 있다. 근데 육부는 일원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원적이라 하면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나눠서 좌사정, 우사정 해가지고 얘네들은 뭘 담당하는 애들이냐면 육부를 3부씩 나누어서 담당하는 관직을 좌사정, 우사정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좌사정이 담당하고 있는 관청이 충부, 인부, 의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사정이 담당하는 관청이 지부, 예부, 신부라고 한다. 그래서 발의 육부는 충인의, 지예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육부, 충인의, 지예신. 그래서 3부는 충인의 3부는 좌사정, 지예신 3부는 우사정이 담당했다. 이거는 정당성에 속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원적 운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육부의 운영이 이원적. 그리고 요 충인의 지예신, 충인의 지예신, 요거는 유교적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해. 유교적 명칭을 띠고 있다. 그럼 발해만이야, 이 세상에서. 자, 그래서 발해만의 독특한 특징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삼성육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린 거야. 그래서 요걸 반드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충부 있지, 인사.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사거든. 거기다가 연필로 써놓자. 이제 신라하고 비교하는 거야. 인사 위에다가 위하부, 위화부. 재정 위에다가는 조부, 창부. 의례에다가는 예부. 그다음 밑에 군사 있지, 군사. 그 밑으로 써놓는 게 낫겠다. 군사 밑에다가는 병부. 형률 있지, 형률 밑에다가는 좌우 이방부. 건축 있지, 건축 밑에다가는 예작부, 공장부. 이렇게.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요, 통일신라 시대 때 통치 체제에서 한 부분이 있어. 다시 가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 그냥 지금 못 들으셔도 거기 가서 좀 확인만 하시라고. 자, 그래서 남북국 시대 가끔가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렇게만 읽어봅시다. 내가 복습시켜 주려고 거기다 쓰라고 한 거야 지금. 인사 기능을 담당했던 발해부선 충부지만 신라는 위화부라고 한다. 재정을 담당했던 관청은 발해는 인부지만 신라는 조부와 창부다. 의례를 담당한 관청은 발해는 의부지만 신라는 예부다. 예부. 군사 업무를 담당한 관청은 발해는 지부지만 신라는 병부다. 형률을 담당한 부서는 발해는 예부지만 신라는 좌우 이방부라고 한다. 건축을 담당한 부서는 신부라고 하지만 신라는 예작부, 공장부다. 그때 하나 정도는 외우라고 한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때 통치체제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건 외우시라고 그랬죠. 발해에도 예부가 있지, 신라에도 예부가 있는 거지. 근데 발해의 예부와 신라의 예부는 의례를 담당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같은 기능을 담당한 게 아니지, 이름만 같은 거지. 그래서 발해의 예부는 뭘 담당한 부서야? 형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신라는 예부가 아니라 좌우 이방부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신라의 예부에 해당되는 부서는 신라의 예부는 의례란 말이야. 그래서 의례에 해당되는 것은 충인의, 의부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 비교. 자, 그래서 그 정도 비교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기타 관청하는데 어사대, 이거 미스프린트가 나왔네. 어사대를 지우세요. 어사대 지우세요. 어사대 지우시고 중정대라고 써놓으세요. 중정대.
중정대, 중정대라고 하세요. 그래서 관리 감찰기구, 어사대 지우시고 중정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관청이다? 감찰 이렇게 줄 쳐놔. 그래서 발해 관리 감찰 기관으로는 중정대. 그 다음에 문적어는 각종 도서 관리 줄. 그 다음에 주자감은 최고 유학 교육기관 주자감 이렇게. 그래서 개념 정도만 알아두면 돼. 자, 그래서 삼성육부, 그렇지? 삼성육부의 이름만이라도 삼성이 뭐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육부의 이름은 어디 썼다 하지? 유교, 충, 인, 의, 지, 예, 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발해로 가야 되는 거죠. 뭐. 그다음에 기타 관청으로는 뭐가 있어? 중정대, 어사대가 아니라 중정대, 감찰, 문적원, 도서관리, 주자감, 최고 유학 교육기관 이렇게. 그래서 발해 정치에서는요, 요 왕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왕 업적 물어보는 거하고 요 중앙통치 조직도 의외로 좀 잘 나오니까 여기 정도까지 정리 잘 해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106쪽 지방과 군사 조직으로 갑니다. 자, 전성기 영토 한번 봅시다. 어느 왕으로 가야 된다? 선왕 동그라미. 끝까지 다 줄쳐놔. 사방 5천여리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거 사료지문 나와. 사방 5천여리에 이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남쪽은 대동강과 원상만을 잇는 섬까지 진출했다. 서쪽으로는 요동반도. 요동에다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요동자 들어가면 무조건 뭐 선왕. 북쪽은 송화강, 동쪽으로는 연해주에 이뤘다. 자, 그래서 여기 딱 나오면 어느 왕 때를 물어보는 거다. 전성기 영토를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선왕 때. 이때 당나라가 발해를 뭐라고 불렀다? 해동성국.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구역을 보는 거지. 지방행정구역. 이거는 중앙통치체제라면 지방행정구역은 뭐라고 표현한다? 5경, 15부, 62, 주. 이거 자체 5경, 15부, 62주. 이거는 어느 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다? 발해. 어느 때 완비되었다? 복습. 선왕이라고 하셔야 되지. 그러면 이거는 어느 때? 문왕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 선왕 때 5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가 완비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거야. 먼저 뭐에 대해서 설명한다? 5경. 줄 치워놓으면서 이제 읽읍시다. 연필로. 전략적 요충지의 설치 줄. 정치, 경제, 군사적 거점 줄. 자, 5경은 어디에 설치해서 무슨 기능을 했다? 전략적 요충지에 설치해서 거점 역할을 했다. 그거지. 두 번째, 수도가 어디다? 한 5개의 경이 있는 거야. 경은 서울이야. 그래서 결국은 수도가 5개라고도 거점 역할을 했던 수도가 5개인데 그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수도의 지위를 차지했던 동네가 상경이거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발해의 수도는 어디라고 한다? 상경. 그래서 상경줄. 동서남 중경 줄. 자, 그래서 그걸 합쳐서 5경이라고 하는 거야. 자, 구체적으로 5경은 뭘 말한다? 수도인 가장 위에 있는 상경. 그 다음에 그걸 포함해서 동쪽에 동경, 서쪽에 서경, 남쪽에 남경, 중간에 중경. 그래서 이렇게 읽어버릇 하세요. 동서남중상. 발해가 영토라고 했을 때 동서남중상.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있는 게 바로 상경이고 이게 가장 오랫동안 수도. 그냥 결론적인 수도.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수도 얘기 나올 때 문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왕 동그라미 쳐놓고. 문왕은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수도를 이동했다는 얘기가 나왔지. 그거 다시 한번 확인. 수도를 이동했다. 그러면 문왕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대운무.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중경에서 어디로? 상경. 상경에서 어디로?
동경. 그래서 중상동, 중상동, 중상동 이렇게 읽어볼 때 중상동. 그거 줄쳐놔. 문항. 그리고 수도인 상경에서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은 당의 영향, 상경출, 당의 영향출, 주작대로 발견. 그거 줄. 자, 그래서 이 발해의 수도는 결론적으로는 상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모방한 거거든. 그래서 당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작대로라는 게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주작대로 반드시 별표 쳐놓고 외우세요. 자, 주작대로는 어느 나라 어디에서 발견된 거야? 발해의 수도인 상경에서 발견됐다. 발해만의 독특한 거야?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야? 당의 영향을 받은 거야? 당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15부에 대해서 한다. 이건 줄만 쳐놓으세요. 지방행정의 중심지. 줄. 중앙에서 뭘 파견했다? 도독을 파견했다. 부에는 뭘 파견했다? 도독을 파견했다. 자, 그 다음에 부에 또 뭐가 있다? 62주. 여기서는 또 주에는 또 뭘 파견했다? 자사를 파견했다. 자사줄. 자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현이 있다. 현에는 또 중앙에서 누가 파견됐다? 현승이 있다. 현승. 현에는 현승. 자, 그래서 이렇게 그걸 부주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15부 62주 현. 부주현에는 도독, 자사, 현승을 파견했습니다. 부에는 도독, 주에는 자사, 현에는 현승.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 지방관을 말한다. 그래서 발해도 지방행정구역을 설치하고 부, 주, 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고. 구체적으로는 부의 도독, 주의 자사, 현의 현승. 그 다음에 가장 말단 행정단위가 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촌이라고 한다. 촌. 가장 말단 행정단위 줄. 지방관이 파견하지 못하고 토착 수령이 촌장이 통치. 그거 줄쳐놔. 자,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된 지역은 어디까지야? 현까지야. 그거보다 더 말단 행정단위 촌락은 토착 세력으로 하여금 자치하게 했어. 그 토착 세력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수령이라고도 표현하고 두 글자로 촌장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래서 토착 수령 촌장이, 그래서 얘네들은 토착이라고 해야지 파견된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외교통로로 갑시다. 이것도 이제 지방행정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발해는 대외교통로가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교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외교통로는요, 당나라로 가는 게 두 개의 길이 있어. 그냥 도로라는 뜻이야. 뭐하고 뭐가 있다? 조공도하고, 따로 쓰지 말고 조공도하고 영주도라는 도로가 있어. 그래서 조공도, 영주도는 누구와의 교류한 거야? 당과 교류한 거야. 그래서 당과는 조공도와 영주도를 통해서 교류하였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일본과 교류한 거는 일본도야. 그냥 신라와 교류한 거는 그냥 신라도야. 거란과도 교류했으면 할 수 있는데 거란도라는 게 있었다. 자, 그래서 조공도, 영주도, 일본도, 신라도, 거란도, 요게 총 5개. 대외교통로는 총 몇 개가 있다? 5개. 이 중에서 이제 당과 교류하는 길은 2개, 조공도하고 영주도. 그래서 당, 일본, 신라, 거란과 교류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봅시다. 조공도, 영주도, 줄, 당.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간다. 해로인 조공도, 줄, 육로인 영주도, 줄. 자, 그래서 조공도하고 영주도는 당나라로 가는 건 맞긴 맞는데 바다를 통해서 가는 해로가 있고 육지로 가는 육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바뀌지 않게. 그래서 해로는 조공도, 육로는 영주도. 그래서 그거 바뀌지 않게 줄 맞춰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조공도는 어디를 거쳐서 간다? 서경에다 동그라미 쳐놔. 이것도 동경. 자, 발해가 지금 있어. 남쪽에는 신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중국이 있단 말이야. 당나라가.
그럼 당나라로 가려면 뭐야? 서경을 거쳐서 가는 게 맞지. 신라로 가려면 남경을 거쳐서 가는 게 맞겠지. 일본은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동경을 거쳐서 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그런 의미니까 그거 뭐야? 특별하게 뭐 외울 것도 없고 서경. 일본도 동경 줄. 거란도 신라도 남경 줄.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5개의 대교통로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 조직으로 간다. 군사 조직. 자, 군사 조직은 자, 이 나라도 군사 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어서 설치됐는데 중앙군에 관한 기록밖에 없어. 그래서 중앙군으로 뭐가 있었습니다? 10위. 그래서 10개의 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하나만 외우시면 돼. 12. 그러면 이제 발해의 중앙군으로 가는 거지. 자, 그리고 줄만 쳐놔. 왕궁과 수도 경비를 담당하게 했다. 그 정도. 왕궁과 수도 경비를 담당한 건 중앙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니까 뭐 중앙군으로 가셔야 되고 발해의 중앙군은 10위. 자,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는 거야. 내용 많지 않잖아. 삼성육부 정리해놓고 기타 관청까지 5경 15부 62주 대교통로 5개 중앙군 12 지방군 이러지 말고 중앙군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통치 체제에 대해서 하신 거야.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로 갑시다. 107페이지 대외관계하고 멸망으로 갑시다. 자, 대외관계는 뭐 돌궐과도 물론 교류했고 그런데 이 세 나라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는 거야. 당, 신라, 일본. 한번 읽으면 돼. 당과는 어떤 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 대립하기도 하고 친선하기도 했다. 자, 당과는 대립하기도 하고 친선관계도 했다. 그런데 초기에는 주로 건국 초기에는 주로 대립관계인 적이 많았다. 그러다가 점차 점차 무슨 관계로 간다? 친선관계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당과는. 그래서 대립과 친선을 교차적으로 행했는데 초기에는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점차 친선관계. 그래서 대조영과 대무의 요때가 대부분 좀 대립하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대조영이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고과 신라의 사신을 파견했다. 확인하십시오. 대조영 초기에는 대립 줄 쳐놓으시고 거기 위에 써 당견제 돌궐 신라의 사신 파견. 안 써도 되죠 뭐. 그 대종 때 했던 건데 다시 복습시켜 주는 거야 제가. 그래서 당을 견제할 목적으로 어떻게? 돌궐과 신라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다. 맞다. 대종 때. 그러나 이제 양국 관계에서 전혀 사신의 왕래가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사신이 왕래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나라가 대조영을 뭐라고 임명했다? 그건 또 줄쳐놔. 발해 군왕 홀한주 도독.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대무예를 별표. 이 사람이 더 잘 나온단 말이야. 주로 대립했다 할 때 이 사람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영토 확장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흑수말갈, 그 기억하 흑수말갈과도 대립, 당과도 대립, 신라하고도 대립. 당과 흑수말갈이 연합해서 당나라를 위협하자 누구를 보낸다? 그게 제일 나온다고? 장문휴를 보내서 당의 등주를 공격했습니다. 732년. 그 문장 별표 쳐놓으라고. 제일 잘 나온다고. 그래서 이때 이제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해서 발해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장 별표 쳐놔. 그러다 친선은 어느 왕부터 간다? 대흠무부터 가는 거죠. 뭐 대흠무는 내부 체제하면서 관계개선이니까. 자, 그래서 대흠무, 당과 관계개선 도모. 당은 이 과정에서 대흠무를 뭐라고 승격시켜줬다? 발해 국왕. 그것도 줄쳐놓고. 그리고 9세기 이후 줄. 9세기는 선왕 이후라고도 해. 선왕 때가 대표적인 거고 계속 그 이후. 활발히 교류 줄, 당의 유학 줄, 빈곤과의 합격 줄. 자, 그래서 9세기 이후에 8세기 후반 대흠무부터 관계 개선하고 교류하기 시작하는데 9세기 이후에는 더 활발히 교류한다고.
이 과정에서 발해 학생 중에서 당나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소리고 당나라에서 치른 빈곤과에 합격하는 발해 학생도 나온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신라로 간다. 자, 신라하고도 양국 간에 사신의 파견이 있었고 교류하기도 했고 밑에 대립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경쟁의식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래서 경쟁의식은 특히 줄쳐놓으세요. 라이벌 관계가 있었다. 사신의 교류는 한번 읽어봐. 외우지는 말고. 건국초 대조영은 신라의 사신을 파견했다. 맞죠? 이에 신라는 대조영에게 오관 등의 벼슬을 수여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고? 신라에서도 거꾸로 신라에서도 원성왕, 홍덕왕 때의 발해 사신을 파견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고. 왕은 외울 필요 없어. 결론. 양국 간의 사신의 파견이 있었습니다. 정도. 대흠무 이거는 확실히 외우고 대흠무 때는 신라와 상설 교통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줄 반드시. 그리고 신라는 당연히 신라도를 통해서 교류했을 것이고 남경 거쳐서 갔을 것이고 그래서 남경 신라도 이렇게. 그러면 이 나라는 아까 대외교통로 이 나라는 어떤 길을 통해서 갔을까? 해로인 조공도하고 육로인 영주도로 교류했습니다. 그럼 당으로 가는 거지. 뭐 신라는 신라도인 거지 뭐. 신라는 신라도, 신라도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립. 대립이 바로 이 무왕 때란 말이야. 대무예 때 당과 신라가 연합해서 발해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때 신라 왕이 성덕왕 때다. 그 정도 기억하고. 경쟁의식은 조금 더 알아두세요. 경쟁의식. 신라한데 신라와 누구? 발해는 무슨 의식을 표출하기도 했다? 경쟁의식, 라이벌의식이 있었단 말이야. 서로 자기가 대국이라고.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나온 사건이 뭐다? 쟁장사건과 등제서열 사건. 쟁장사건과 등제서열 사건. 그 두 개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쟁장사건과 등제서열 사건은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초 맞죠? 897, 900년이면 9세기 말 10세기 초 맞지? 9세기 말 10세기 초에 두 나라는 라이벌 의식을 드러냈다. 그것 때문에 나온 사건이 쟁장사건과 등제서열 사건이야. 먼저 크게 보면 이 사건은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거냐면 당나라에서 일어난 거야. 당나라에서 두 나라가 경쟁의식을 드러낸 사건이야. 당나라에서. 근데 이것은요 당나라가 이 두 나라 간의 경쟁의식을 부추긴 측면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당의 분열 정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 딱 써놓고. 그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 거야. 자, 쟁쟁 사건은 뭐다? 당에서 발해 사신과 신라 사신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자리 다툼. 상석에 앉으려는 자리 다툼. 그거 좋잖아. 그래서 양국 사신들의 자리 다툼. 결론. 양국 사신들의 자리 다툼. 이걸 뭐라 그런다? 쟁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우위를 다퉜다. 그다음에 등제서열 사건은 당의 빈곤과 석차순위 다툼. 그 줄. 그래서 경쟁적으로 당나라에서 공부하는 발해 학생도 있고 신뢰 학생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빈곤과에 합격했는데 서로 석차를 다퉜다고. 그래서 그걸 등제서열 사건이라고 하고 학문적 우위를 다퉜다. 자, 그래서 양국 간의 사신들의 자리 다툼, 양국의 빈곤과 석차순위 다툼, 따라서 정치적 학문적 우위를 다툰 사건. 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사건을 크게 보면 두 나라 간의 경쟁 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 정도. 자, 그다음에 일본과 갑시다. 자, 일본과는 일본도를 거쳐서 교류했을 것이고 동경을 거쳐서 갔을 것이고 일본과 처음으로 교류한 왕은 대무예입니다. 맞지? 다시 확인하는 거야 이거. 대무예 무왕. 이때 이제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일본과 처음으로 교류한 거 맞죠? 그러면 처음이니까 이때가 초기가 되겠지? 그래서 초기에는요 대일본 교류의 성격이 주로 군사적인 목적이 커.
군사적인 목적. 그래서 이때는 주로 군인들을 많이 파견했다고. 일본의 사신을 파견할 때도 무관을 주로 파견했다고. 그런데 8세기 후반부터야. 그러면 대흠무게 될지. 대흠무부터는요. 이 사람은 문왕이지. 점차 교류의 성격이 조금 바뀐다. 경제적 성격이 좀 강조되는 시기야. 경제적 성격. 그래서 이때는 문관, 문인 이런 애들을 많이 파견하는 시대다. 자, 그래서 대일본과는 무왕 때부터 계속 교류했다. 초기는 군사적 성격이 강했지만 점차 경제적 성격으로 나아갔다. 그럼 일본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무슨 의식을 표출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출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천손의식을 드러냈다. 황제국임을 표방하게 됐다. 고구려 계승의식 하면 무왕, 뭐 문왕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천손의식 하면은 문왕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줄쳐놓으면 되지. 그래서 초기 군사적 정치적 성격 무관 주로 파견 8세기 후반 이게 왕으로는 대흠무 문왕 때부터라는 거야. 경제 문화적 성격 강화 문관 다수 파견. 대무예 때 처음 고구려 계승의식 황제국 표출. 황제국이라 하면 천손의식 대흠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멸망. 자, 그래서 이 나라는 대조영 698년 7세기 말에 건국이 되어서 대조영 때 8세기 대무의 대흠무를 거치고 9세기 전반에 전성기가 오는 거지. 9세기 전반에 전성기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10세기 초 926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 몇 년? 926년.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이때 상황. 중국이 당나라가 망하고 분열기야. 이걸 5대 식국이라고 합니다. 5대 식국 줄, 거란족 성장 줄, 거란요 줄, 멸망 926년. 그래서 10세기 전반이 중국이 5대 식국으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북방의 거란족이 성장하는 시대다.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다. 그래서 요 나라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 926년. 그리고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후 동당국을 설치하고 통치했다. 거란줄, 동당국 설치줄, 부흥운동줄. 그러나 이게 더 의미가 있지.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발해 유민들의 무슨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부흥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발해 유민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나라 다 줄쳐놓으세요. 그 중에서 정안국은 좀 외우세요. 정안국 등. 그래서 뭐 흥료국, 정안국, 대발해국 이런 나라 나오잖아. 그래서 후발해, 정안국, 흥료국, 대발해 그거 줄쳐놔. 그리고 정안국은 특히도 알아놔. 정안국은 어느 지역에 세워진 나라다? 압록강. 누가 세웠을까? 발해 유민들이 세운 나라다. 따라서 발해 유민들의 무슨 운동 관련 있다? 부흥운동 관련 있다. 정안국. 그 다음에 밑에 이 과정 발해 멸망한 이후에 일부 유민들은 한반도로 남하하더라고.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고려가 건국된 이후거든. 고려는 몇 년에? 후삼국 성립할 때 전개 과정은 간단하게 보셨죠? 918년이라고. 고려는 918년에 건국된 나라고 발해는 926년에 망했단 말이야. 그럼 고려가 건국된 후에 망한 거지. 그래서 어디로 흡수되기도 한다? 고려로 흡수되기도 한다. 그래서 거꾸로 고려는 발해 유민 포섭 정책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발해의 정치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해의 주요 왕에서 내왕이 제일 잘 나오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체제와 관련해서는 중앙 삼성육부와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5경 15부 62조 지방제도 관련된 얘기. 그래서 그 부분이 세 부분이 제일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확실히 정리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OX 지문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